안녕하세요. 일렉코나TV입니다. 최근 코나 일렉트렉의 연이은 화재 및 리콜 사태로 전기차 화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화재와 아주 밀접한데요. 적게는 30리터에서 많게는 몇백 리터까지 엄청난 양의 연료를 싣고 다니고 그 연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열이라는 것이 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자동차 화재는 총 4,246건이나 발생했고 매일 10대 이상의 차량이 불이 났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지난 100년간 내연기관 차량과 함께온 우리는 차량 화재에 대해서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아주 새롭거나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을 끄는 소방관들 역시 관련 화재를 많이 겪어오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확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보급량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혹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가솔린, 디젤, LPG에 비해 전기차 화재가 왜 더 위험한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100가지가 넘는 유기화학 물질이 생성됩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르게 엄청난 양의 배터리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화학물질로 제조된 이 배터리에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는 순간 일반적인 가솔린, 디젤보다 더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킬 카보네이트, 메탄, 에틸렌, 에탄, 시화나수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펜타플로리아인을 비롯해 배터리 주요 물질인 니켈, 알루미늄, 리튬, 구리, 코발트 산화물을 함유한 미립자가 가스에 포함되어 방출되게 됩니다. 특히 일산화탄소와 시인화수소는 매우 독성이 강한 가스 중 하나로 아주 적은 양만 흡입해도 인체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의 종류와 더불어 온도도 매우 위험성이 큰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셀에 불이 붙어서 그로 인한 가스가 방출된다면 대략 600도가 넘는 고온의 가스가 생성되는데 이는 가연성을 띠고 있어 탈 수 있는 물질과 만나면 더 큰 불을 만들 수도 있으며 열 폭주 중인 셀과 만나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어떤 자동차 화재보다 빠르게 주변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스 외에도 배터리에서 누출되는 액체 형태, 즉 배터리 내용물 중에서는 부식성, 독성,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닿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위험하지만 자연에게도 큰 타격을 주는데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게 되고 이런 유기화학 물질들이 물을 통해 땅에 스며들거나 배수구를 통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불이 나면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식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전기차에서만 발생하는 큰 위험인데요. 바로 배터리 열 폭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내부는 수천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하나 이상의 셀이 내부 화학 발열으로 가열되고 이로 인해 배터리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가스가 방출되면 셀이 팽창하기 시작해서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배터리 열 폭주라고 불립니다. 배터리 열 폭주가 발생하면 약 1000도 가량의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사고로 인해 배터리 셀에 직접적인 손상이 간 경우에는 더 빠른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분사하는 경우 손상된 셀에서 나온 리튬과 물이 반응해서 고인화성 수소가스를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영상으로 유명한 중국 화재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이나 디젤 차량 역시 많은 양의 연료가 채워져 있으면 비슷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화성 연료들이 다 타버린다면 더 이상 화재가 발생할 요소가 없지만 전기차는 좀 다릅니다. 일명 좀비 화재라고 불리는 전기차 화재는 불이 다 꺼지더라도 최대 5일까지 다시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불이 난다고 해서 배터리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기름처럼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배터리가 다 타버리기 전에 불을 진압했다면 타지 않고 남아있는 배터리에 일정량의 산소와 열만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일반 자동차 화재의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분당 1000리터 이상의 물이 사용되는데, 이는 불을 제압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배터리에 열을 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배터리에 모두 불이 붙은 경우에는 배터리들이 다 타버리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배터리가 다 타더라도 식히는 데는 24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 네덜란드에서 BMW i8 쿠페 화재 때 거대한 물탱크에 차를 통째로 담궈서 24시간 동안 놔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이 다 꺼졌다고 해도 여전히 위험은 존재합니다. 배터리 모듈이나 안전회로가 훼손되었거나 심각하게 손상하는 경우에 배터리를 만지면 고전압에 의한 감전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전문가나 전문 서비스 팀 없이는 임의로 분해, 파손해서도 안 되고, 불이 완전히 꺼지더라도 주변 15m 이내의 건물이나 사람이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전기차의 경우 일반 화재와는 다른 위험 요소가 있으며 더 오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의 경우 도로에서 전기차 화재가 날 경우 최대 8시간 동안 도로를 폐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손실은 대략 1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전기차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하다면 늘어나는 전기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화재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힘든 현 상황에서 더 큰 안정성 확보를 비롯해 사고 시 완벽한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기차로 변해가는 흐름 속에서 넋놓고 있기보다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참, 그리고 전기차 화재라고 이야기해서 배터리만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순수 전기차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전기차를 타지 않으니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꽤 많은 양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아반떼 하이브리드처럼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도 리튬이온 배터리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순수 전기차보다 배터리의 양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순수 전기차와는 다르게 고인화성 연료와 리튬이온 배터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보다 덜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일반 순수 전기차와는 다르게 배터리 용량도 작고 소진율도 빨라서 전기에너지 보유량이 적기는 하지만, 몇 개의 셀로도 엄청난 폭발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시 대피 요령 및 대처 요령을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